네, 정면 인터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요, 어제에 이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까지 공방이 가열될 정도로 찬반 논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전화 연결했던 자율교육 학부모연대 조진영 대표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는 심각한 이념 편향이 가득한 상황이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죠. 자, 오늘은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이성권 대표를 연결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전화 연결돼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만 해도요, 이 모든 학교의 역사 교과서가 똑같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현재 학교마다 다른 한국사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지금의 이 검정 교과서 체제는 언제 왜 도입이 됐던 건가요? 네, 잠깐 검정교과서, 국정교과서 체계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1974년도에 네. 그 이전에 검정교과서였던 것을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 하였죠. 그 전에 검정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꿨습니다. 네. 다시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1995년도에 다시 말하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를 하고 2000년부터 다시 검정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15년 눌렀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게 취지였는데 모든 교과서가 검정 또는 인정으로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일부 초등학교의 교과서를 제외하고는요. 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발행체계가 자율적인 발행체계를 갖는 경우도 많아서 왜 이렇게 국정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대표님께서는 현재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한 16일째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안 되는 이유 어떻게 설명 주시겠어요? 제가 시위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국정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좀 더 고양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교수의 자율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국정교과서가 되면 획일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정부가 또는 집필을 주도하는 측에서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찬제 입맛대로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요즘 시기는 결국 권위가 소멸하는 시기입니다. 정부도 여당도 교사도 또 집에서는 아버지도 공공기관도 모든 지난날의 권위들이 소멸하는 시기인데 이제는 군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타당하지 않고요. 또 하나의 사회 추세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입니다. 학생의 요구도 다원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학생의 소질과 기질도 다 다른데 이렇게 획일화되어진 문화는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시험을 일률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유타 과목들은 전부 다 검정체계로 이루어지는 과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 하나도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국사와 비슷한 사회 과목의 경우에는 저는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인데요. 네. 사회 과목의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그 편찬 지침에 의해서 발행된 교과서를 근거로 시험을 보는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국사 과목만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자, 거예요. 저희가 어제 찬성 측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이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자, 현재 8종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 심각한 이념 편향이 가득한 역사 서술이 많더라. 이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왜곡된 부분이 많다.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의 의견, 예전에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분법적 논리가 매우 횡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서 매도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 교육의 문제를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문제로 이념적인 틀로 해석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또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사회는 다양성을 기초로 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컨대 해방 후에 반민특위라고 있었습니다. 무력화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이 모두 지배층으로 편입시킨 그 장본인은 바로 누굴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들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끝까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에 대한 평가를 나와 다르다고 해서 좌편향이다, 좌익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분법적 논리고 상당히 유화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예. 어제 이 찬성 측도요. 명분이 국정교과서 체제가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 워낙 이 때문에 국론이 이제 나뉘어 있으니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정화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던데요. 사회가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을 잊으신 거죠. 여러 가지 분분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논의들이 건강하게 하나로 통합될 때에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혼란스러운 것처럼 마치 잘못되어 가는 양하고 매도하게 되면 그런 불합리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절차적으로요. 이런 문제 제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교육부의 검정을 좀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 지필 기준을 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쭸더니요. 이 심지어 교육부에서 수정 명령을 내려도 이 교과서 지필진들이 집단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거부를 하는데 이것을 관철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하던데 이 실상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에서 법률이나 또는 명령이나 시행령, 고시 등을 무시하는 것은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필을 한 사람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고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다른 과목들의 다양성, 우리가 이제 사회나 철학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명분을 또 이제 내세웁니다. 이 같은 나라의 아이들이 하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나 또는 이제 시각을 다양하게 갖는 것과 다르게 역사적 사실만은 동일하게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 명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인 사실 자체는 당연히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정확한 사실들을 전달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한국사 편수 지침에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서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법통이 시작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헌법에 나오죠. 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지필 기준에는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인 것이죠. 대통령께서는 임시정부가 법통을 우리나라의 법통이 시작된 곳이라고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지필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것을 빼라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외에도 조선 후기의 농민과 수공업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상인들의 노력에 의한 경제 등의 문제 또는 근대화를 위한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미 생략하고 있고 또 고대사를 오히려 더 중하게 여기고 근현대사의 부분들은 경시하는 등의 이런 어떤 방향들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논란이 이전에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가르치지 않고 근대사를 축소하려는 의도인데 이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대사를 늘려가지 말고 지금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근현대사 과목은 단일 과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는 현재의 시기를 규정하는 가장 가까운 시기의 내용이고 그것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대표님. 객관적 사실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이성권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